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 유다현입니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말마다 스키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겨울철엔 특히 자외선이 눈밭에 그대로 반사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아시나요? 또 밖에서는 찬바람으로 실내에서는 과도한 난방 때문에 눈이 자극받기 쉬운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겨울철 눈 건강 관리법과 더불어서 노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이인식 원장님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근시가 정말 많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만큼 뭐 이렇게 좀 눈이 많이 피로해지는 그런 것들도 많고 또 그만큼 노안도 좀 빨리 찾아온다는 얘기겠죠? 네, 노안은 40대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시작을 하는 게 노안입니다. 처음에 이게 노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근거리도 안 보이는 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평상시 시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침침해진다 그러죠. 이른바. 이제 그게 노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노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노안이 찾아온다고 해요, 많이. 그렇죠. 그 40대 때 늙은 노자를 쓰는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안과학회에서는 노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년안이라고 부르자. 왜냐하면은 이전만 해도 40, 50대에 노안이 분명히 왔겠지만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40, 50대도 근거리 작업을 할 일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봐야 된다든지 이게 가장 많아요. 핸드폰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노안을 더 느끼고 더 빨리 느끼고 더 심하게 느끼고 그래서 노안보다는 중년안이라는 표현을 쓰자. 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안이 아닌 이제 중년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안이 내가 왔는지 아닌지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내가 요새 컨디션도 안 좋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노안이 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진단법 혼자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진단법을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사실은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사실은 노안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 보는 거리가 몸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건 당연히 노안이죠. 옛날에는 가까이서도 글씨 잘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 좀 멀리 보고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노안이 좀 빨리 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팔 길이가 짧아서. 서양 사람은 팔 길이가 기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팔을 끝까지 해도 안 보이면 이게 노안이죠. 그다음에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안경을 벗는 게 오히려 근거리가 잘 보여요. 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안경 쓰고는 안 보이는데 벗으면 보인다? 이거는 이제 노안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살짝 찡그려야 휴대폰 문자가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읽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초점을 맺히는 시간이 짧아져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딱 보면 초점이 맺혀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고 이제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노안이 시작된 거죠. 글자나 숫자를 잘못 읽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냐고 여쭤보면 다 보인다고 하는데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오독이 많아져요. 예, 그 가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이긴 보이는데 옛날처럼 빨리 못 읽는다는 얘기고요. 눈이 쉽게 빡빡해지고 머리도 아프다. 노안이 같이 진행하는 게 늘 건성안이에요. 이게 나이의 변화거든요. 안개 낀 것처럼 눈이 침침해 자주 비비게 된다. 이게 노안이라는 건 늘 백내장이랑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백내장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햇빛에 눈이 시리다는 느낌이 든다. 예, 그러니까 매질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해야 되는데 혼탁해지면 백내장이 있으면 그럼 이런 현상이 오고 전보다 밤에 운전을 하는 게 없는데 밤눈이 어둡다 그러죠. 같은 컨디션 아주 밝은 곳에서는 이전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조명이 침침하든가 어두운 곳에서 가면 덜 보인다. 핸드폰도 밝은 데서 보면 잘 보이는데 조금 어두워지면 안 보인다.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바닥의 높이가 약간만 달라져도 발을 헛디딘다.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죠. 이 전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 이제 내가 노안이 시작하는구나 하고 의심을 충분히 해보셔도 네. 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자가 진단법 할 때 뭐 한 몇 개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라도 이제 여기 예. 지금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노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후에요, 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제 보통 노안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안을 정말 방치하게 되면 위험한 거죠. 예. 사실은 노안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방치를 한다는 표현은 옳지는 않죠. 그냥 수능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문제는 이 노안이 와서 불편해지는 바로 요 시기가 네.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이 호발할 수 있는 이 안과 의사들은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요때 딱 진단 많이 시작하기 때문에 요때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같이 동반하는 게 백내장이에요. 사실은 백내장과 노안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노안이 생기기도 하고 네. 노안 때문에 백내장이 더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렇게 뿌옇게 초점이 흐려지는 게 이제 백내장이고요. 그다음 같이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게 녹내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증상이 없어요. 네. 시야가 저렇게 좁아지고 시력을 재보면 아주 정상 시력이 잘 나와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는데 요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려면 녹내장은 거의 말기거든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검진을 할 때 녹내장도 한번 같이 늘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는 게 이제 40대, 50대 시작할 수 있는 게 황반변성이에요. 이건 뭔가요? 황반변성은 이제 두 가지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시력이 좀 흐려졌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물체를 보면 약간 굽어 보이거나 휘어 보이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 아, 그러네요. 지금 예. 사진에서. 근데 그게 예. 맞나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모는 종이를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모는 네. 종이가 이렇게 곧 발아야 되는데 중간에 분명히 흐리거나 굽어지는 면이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검게 가려져 보이는 면. 예. 근데 그냥 봐서는 모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는 종이 같은 걸 하고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보면은 저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돼서 노안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각종 암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노안과 원시 이거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노안과 원시는 거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네. 구별을 할 수가 없고 동반이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노안이랑 원시랑.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 나는 20, 30대 안경 없이도 잘 보이는 되게 좋은 눈이었는데 네. 40대 들어가면서 노안이 시작했고 그러니까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근거리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돋보기를 시작했고요. 근데 5, 60대가 됐는데 먼 데도 안 보여요. 20, 30대 안경 안 쓰셨던 분들이 5, 60대에 안경을 써야만 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노안이랑 원시랑 같이 진행한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노안이랑 원시는 때때로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구별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돋보기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냥 가장 편하게 답답할 때 이제 증상이 와서 안 보일 때 그냥 안경 쓰면 되죠. 돋보기. 네. 예. 근데 돋보기를 썼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요. 내가 이제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데 그럼 언제 돋보기를 써야 되는지.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지 더 있다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돋보기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눈이 더 노안이 진행한다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단 돋보기는 언제 쓰냐 하면은요. 네. 필요할 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돋보기를 꼈다고 노안이 진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과 가서 불편하면 검진을 받아보고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돋보기를 하나 맞추라 그래요. 예, 눈에 맞는 돋보기를. 나에게 맞는 거. 네, 하나 맞춰서 집에다 놓고 필요할 때 쓰시는데 자꾸 돋보기에 손이 가면 이제 난 돋보기에 시작할 때가 됐구나. 근데 돋보기는 맞췄으되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는데
뭐 안 써도 별 불편 없고 그래서 자꾸 돋보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네. 쓴 적이 없어서 그럼 아직 돋보기 시작이 안 했고 일단 안과 가서 검진을 하나 받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돋보기를 맞출 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일반 보통은 답답해서 그냥 그 시중에서 파는 돋보기 도수 대략 이렇게 보고 맞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돋보기는 자기 도수가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부족하게 자기 거를 쓰게 돋보기를 써도 시원하지 않게 보이게 쓰는 돋보기가 맞거든요. 예, 시원하게 보이면은 돋보기를 벗으면 안 보여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 거를 좀 써야 좀 부족한 거를 써야 돋보기를 써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과 가서 검진을 받아서 한번 돋보기를 맞춰 놓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네. 근데 뭐 돋보기 안경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뭐 모노비전, 다초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다초점 안경인 경우에는 뭐 안경 하나로 근거리랑 원거리 둘 다 이게 교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면 썼다 벗었다가 불편하니까 그냥 안경 하나 쓰고 이제 근거리 원거리 보는 거 그게 이제 다초점 안경이죠. 근데 네. 다초점 안경도 단점이 있어서 다초점은 그냥 평상시 안경 밑에 근거리를 보이는 다초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위아래로 봤을 때 이렇게 점핑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죠. 특히 이제 계단 내려갈 때 발 헛디디는 경우 많죠. 아찔하겠어요.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없애주는 게 소위 말하는 누진 다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원거리, 근거리의 중간 거리를 하나 넣어서 부드럽게 근거리를 갈 수 있는 게 네. 누진 다초점이고 옛날에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돋보기는 안경을 쓰면 아 저거 돋보기 다초점 안경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밑에. 예, 그걸 없앤 게 누진 다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도 저게 돋보기인지도 표시도 안 나고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누진 다초점 안경입니다. 네. 근데 이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는 분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어지럽고 불편하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적응하는 데는 좀 문제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이게 누진 다초점 안경이 잘 맞고 불편이 없으면 사실은 노안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네. 통계적으로 보면 누진 다초점 렌즈를 잘 적응하시는 분은 한 50%에서 60%. 예, 반 절반 정도? 정도가 네. 시도해봤다가 아 이건 불편 계단 내려갈 때 아찔한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누워서 TV 보기도 힘들죠. 이렇게 하고 TV를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경이라는 게 이제 딱 도수를 맞춰서 내가 보는 시력에 맞추면 되는데 이 누진 다초점 렌즈는 두 가지를 맞춰야 돼요. 원거리, 근거리. 그러니까 도수가 다 맞아야 돼요. 근거리는 보이는데 원거리가 불만스러우면 둘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안경 제작하는 것도 까다롭고 시력 측정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잘 적응이 되면 좋지만 적응하는 데는 좀 노력과 시간이 들입니다. 근데 뭐 레이저 수술 중에서도요,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이제 교정하는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사실은 노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은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백내장만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즘은 백내장 굴절 수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 교정, 난시 교정, 노안 교정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의 개념이 바뀌었죠. 이 백내장 수술하면서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 근본 원리는 우리가 백내장을 제거하고 백내장 대신 눈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 로 시력과 노안을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체는 보시다시피 그냥 보통 인공수정체랑은 달라서 여러 가지 근거리를 볼 수 있는 포커스를 넣은 동심원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근거리, 원거리, 중간거리를 볼 수 있게 인공수정체 를 제작을 했고 그거를 그 눈에 맞춰서 넣게 되면은 노안 교정, 그러니까 근거리, 원거리, 중간거리를 볼 수 있는 노안 교정이 되는 거죠. 네, 뭐 다초점 렌즈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요즘에 종류가 워낙 렌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바른 렌즈 선택법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이 백내장도 됐고 노안도 됐고 근거리도 안 보이고 그냥 정상 시력도 많이 안 보이고 그런데 수술했는데
평상시 시력도 너무 뭐 20, 30대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시력도 좋아지고 근거리도 돋보기 없이도 보이고 그럼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라는 거는 절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내 원래 수정체가 있는데 그게 나이가 먹어서 뿌옇게 된 백내장이 된 그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사람이 만든 인공수정체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수정체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 수정체처럼 좋은 수정체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더라도. 그래서 수술에서 물론 뭐 근거리, 원거리, 시력이 다 향상이 되고 편해지긴 하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부작용이 부작용이 있는데요. 인공체 수정체를 넣었을 네. 때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야간 번짐이에요. 보시다시피 차 헤드라이트, 하건 밤에 이렇게 불빛을 보면은 불빛이 조금 이렇게 퍼져 번져 보이거나 보여요. 번져 네.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불편이 없다는 분도 있지만 운전할 때 불편하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렌즈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야간 번짐, 불빛 퍼짐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평하게도 잘 보이면 근거리,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게 해놓으려면은 그만큼 빛을 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도 놓고 중간거리도 놓고 등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짐이 조금 더 생기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거리를 포기하고 근거리, 원거리만 본다. 그러면 불빛 퍼짐 훨씬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하는 작업이 중간거리가 필요하냐, 아니면 근거리가 꼭 봐야 되냐, 아니면 운전을 많이 해서 밤에 야간 번짐이 없었으면 좋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초점, 이중 초점, 삼중 초점, 연소 초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렌즈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렌즈를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초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 이 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겨울철 눈 건강 관리에 대해서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이제 일단 겨울철에는 네.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눈이 건조하다고 해서 시력도 같이 나빠질 수가 있나요?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오군요. 예, 실제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조증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덜 보이는 거, 겹쳐 보이거나 건조증이 있으면 눈의 각막에 상처가 나고 상처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난시 같은 거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겹쳐 보이고 덜 보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눈에 난 상처는 아침에 생겼다가도 저녁에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예, 회복력이 잘 자면 그 다음 날에 달라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덜 보이는 거지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아닌데 네.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면 상처가 있었던 자리에 흉터가 남아요. 그럼 그거는 진짜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일시적, 겨울철에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잘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를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이 건조할 땐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도 괜찮다. 뭐 저도 이제 눈이 건조할 때 가끔씩 이제 인공 눈물 넣는데 주변에 보면 뭐 하루에도 막 10번 이상씩 넣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자주 넣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요? 예, 이거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일단은 오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많이 넣어도 왜냐하면은 되는군요. 네. 지금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네. 인공 눈물을 계속 넣으면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야 된다. 한 번 넣으면 계속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눈에 안 좋다. 그래서 네. 인공 눈물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인공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눈물이 적으니까 인공 눈물을 넣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넣으면 그나마 있는 본인 눈물이 씻겨 내려가요.
예, 자기 있는 눈물에 조금 모자란 거를 보충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네. 인공 눈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 눈물, 자기 눈물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쓰면 오히려 자기 눈물이 씻겨 내려가니까 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지. 눈이 건조하고 마르고 상처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산소 투과율이 좀 그렇죠. 적어지다 보니까. 네. 정답은요? 당연히 맞습니다. 오, 네. 옵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이 제일 렌즈 끼시는 분들이 불편한 찬바람 불고 예 맞아요. 공기도 건조하고 난방 트니까 제일 불편할 시기예요. 렌즈는 우리 몸 중에서요 다 혈관이 돌게 돼 있어요. 핏줄이 있어야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핏줄이 없는 정말 몇 조직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보는 검은자 각막이에요. 핏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산소는 받아야 되겠는데 핏줄은 없으니까 어디서 받냐면 이거는 공기 중에서 받아요. 예, 근데 렌즈를 덮어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못 받으니까 각막이 저산소증에 걸리죠. 혈관도 자라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충혈도 되는 거고요. 근데 렌즈 중에서 산소 투과율이 높은 렌즈라면 장기간 착용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컬러 렌즈처럼 산소 네. 투과율이 적다. 그러면은 오래 착용했을 때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안구 건조증에 이어서 상처나 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인식 원장님 모시고 겨울철 눈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이용한 든든한 한 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블루베리가 눈 건강에도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맛도 챙기고 몸도 챙기는 맛있는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안심 까르파치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르파치오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육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국에서 먹는 육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안심 부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안심을 칼등으로 이렇게 쳐서 되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블루베리 드레싱을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까르파치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줍니다. 최대한 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양파 맛이 너무 강한 게 싫으신 분들은 찬물에 담가서 양파 아린 맛을 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 0.5cm 두께예요. 0.5cm 정도 두께의 안심을 준비해서요. 이걸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 등을 이용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드시고 싶은데 나는 육회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쳐가지고요.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한쪽 면 살짝 지지고 한쪽 면 살짝 지져서 미디움이나 레어 정도로 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진 안심에 약간의 후추와 소금을 해줍니다. 블루베리는 숟가락을 이용해 으깨줍니다. 으깬 블루베리에 올리브 오일, 머스타드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릇에 안심과 양파를 담고 소스를 뿌려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안심 까르파치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를 보면 1분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독서할 때 10회인 반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땐 8회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면 안구 건조도 쉽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고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면서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